정초희였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한다. 21세기형 국회 싱크탱크 정치연구소 영앤영. 정치권에 보내는 고급진 정치 컨설팅, 오늘도 뜨겁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영앤영의 또 다른 영입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다른 영입니다. 최영일 평론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잘 계셨죠? 그럼요. 한동안 정치 이슈 뜨거웠는데, 네. 뭐라고 해야 되나요? 말 실수, 말꼬리를 말꼬리가 맞고 실수를 실수로 덮고 계속 네. 커져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역사 공부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순간이동해 있는 것 같아요. 어디로요? 80년 전으로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이게 이슈가 많아서 네. 이 핵폭탄급 이슈가 매일 발생하니까 어안이 벙벙할 때가 많아요. 아니 그래서 이제 때. 꼬꼬무 국감 이런 별명을 붙였던데 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국감이다. 네. 이슈가 이슈를 덮고 인물이 인물을 덮고 말이 또 말을 덧센 덮고. 말에 덮이고 막 이러는데 뉴스에서 눈과 귀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 그런데 조금 나쁜 거는요. 네. 사실 어찌 보면 대통령의 말, 그리고 권성동 의원의 말, 네.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말의 수위나 네. 좀 정도가 좀 심해지고요. 지금은 핵무기나 핵무장까지 네네. 왔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갔냐면 그 활용 점정이랄까 나쁜 의미로 김문수 경산호 위원장 네. 무슨 김일성주의자, 총살감, 이게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국민들이 장관급 위원장에게 들어야 되는 말이냐. 그래서 아까 눈과 귀를 뉴스에서 뗄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폐해는 뭐냐면 머리는 띵해져요. 이게 뭐냐? 이게 뭐지? 이걸 지금 이 정통 시사평론의 시각으로 해석을 해야 될 뉴스가 맞나? 저는 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해보죠. 네, 김문수 경산호위 위원장 발언을 보면 네. 이분은 끊임없이 오른편으로 변신을 거듭한 분이거든요. 그렇죠. 아마 가장 왼쪽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인데 네. 제가 보니까 그게 한 세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어요. 네. 근데 그때만 해도 소수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소수끼리 계속 뭉쳐가면서 계속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태극기 집회를 지속적으로 참여했어요. 네. 주도했죠. 한 3, 4년 계속 네. 참여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튜브를 계속 활동을 했어요. 본인도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네. 주로 이제 보수 극우 성향의 유튜브에 출연해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근데 그냥 좀 부드럽게 사회주의자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아니 이미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다 이런 표현으로 네. 재판이 있었는데 무죄가 났어요. 예, 예. 왜냐하면 그 정도 직위에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국민 중에 누구에게 그런 정도 비판은 사실이 아닐지라도 받을 수 있다 이런 취지예요. 사실이 네, 네. 아닐지라도. 이게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를 들면 저의 주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당신은 무슨 주의자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얘기를 또 우리 방송하는 사람들도 많이 듣는데 마르크스가 말이에요. 생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난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란 말이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왜 나를 규정짓소? 이런 거죠. 레닌이 나 레닌주의자 아니라니까? 이러고 살았다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데올로기로 규정을 하는 거죠. 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뭐 사회주의자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는데 왜 하필 김일성주의자냐. 네네. 그리고 이제 총살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냥 부드럽게 사법처리감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아니 부드럽게나 이렇게 좀 융통성 있게 말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네, 그래서 이제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냐면 이렇게 말을 해야 네. 유튜브 구독자가 들어와요. 그렇죠. 그리고 특성이 돈을 있죠. 줍니다. 네, 그리고 돈을 줍니다. 슈퍼챗, 후원금. 네. 그래서 이분이 그런 극우 유튜브에 굉장히 지금 이렇게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날 이제 국정감사 때도 물론 민주당 의원도 그걸 딱 유도를 했어요. 과거에 그 페이스북 이런 것들 거론하면서 그러니까 이걸 뱉어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나라 유튜브가 얼마나 편향성을 띌 수 있는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장관급 그리고 경산호위 위원장이라는 거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네. 더 나쁜 거는 뭐냐면은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노동운동가 출신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수습이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것은 바로 인사검증에서 문제가 생긴 거다. 그러니까 예전에 청와대 때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했잖아요. 이때는 뭐 정무수석실이라든지 홍보수석실이라든지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교차 검증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검증의 최고 수위는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발령했을 때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 근데 지금은 이제 법무부로 가 있단 말이에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잖아요. 근데 거기가 아무리 똑똑해도 정치적 판단을 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냥 과거 발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한테 검증을 맡기면 김문수가 운영하는 유튜브도 들어가 보겠어요. 그리고 김문수가 출연하는 기본으로 봐야죠. 뭐 가로 세로 연구소 이런데 네. 들어가서 이 사람이 발언하는 거 다 체크를 해야죠. 그걸 들어가봐야 하나요? 네. 그냥 국민들도 대략 다 어떤 아는데. 곳이구나 다 감잡고 알고 있는 곳인데.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보고 디테일하게 그거를 모니터링 안 해도. 인사검증의 주요 판단 요인으로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다 소개되어 있다.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의 정치 빈곤 내지는 정치 결핍이 빚은 참사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게 결핍일까 사실은 몰라서였을까. 자, 김문수라는 인물은 대중적인 인물이에요. 네. 사실 2012년까지는 잘 나가던 정치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동운동가 출신인데 네. 이 부인하고 함께 노동운동을 했던 미담이 있고 이재호 상임 고문하고 함께 네. 보수로 전향했습니다만 보수에서 개혁의 목소리를 뭐 외치던 아니 정치인이었어요. 92년도 제가 생생한 기억에는 민중당을 창당해서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급진적인 좌파 정당을 만들었던 분들이 그 이후에 이제 보수로 전향을 해서 이제 국회의원 배지 달고 김문수 이 전 지사는 3선했고 경기도지사 2번 연임했고 네. 대권 주자에 딱 올라가요. 근데 박근혜 후보에게 경선에서 밀리죠. 근데 경기도 지사 시절에 이제 이른바 119 갑질 네. 사태가 벌어지면서 119 도지사 이분이 이후로는 뭐 대구 선거도 안 되고 서울에서 선거도 안 되고 몰락의 길을 걷다가 말씀하신 대로 유튜버로 극우적 발언으로 어찌 보면 이 어떤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좀 묘한 이상한 인물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번 정부에서 그런 분을 그것도 노사정위원회죠. 경사노위가 결국은 그 노동계와 재계, 산업계와 정부, 공익적인 역할을 절충해야 되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는 지휘자로 역할을 맡겼다. 이분은 최근에 이 어떤 발언만 모아보면 강한 반노조주의자예요. 불법 파업의 손해배상 소송 특효약이다. 그래서 손해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쌍용차가 얼마나 가슴 아픈 사건인데 지금까지 그 이후로 자. 자살특공대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거는 막말 망언인데 이거를 뻔히 알면서 기용을 한 이유. 그래서 저는 이건 김문수 위원장이라는 인물은 그런 캐릭터라 치고 인사권자의 책임이 너무나 커지는 대목이다. 민중당은 1990년에 창당됐습니다. 네, 92년까지 존재했고요. 자, 그렇죠. 그런데요. 92년 선거 때 나왔으니까. 엄경용 소장님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말실수, 막말이 나오고 나서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막말이 나오자마자 이 막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현장을 잘 아시는 분, 7, 80년대 말 노동 현장을 잘 뛴 분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볼 거냐면은 7, 80년이면 지금 4, 50년 됐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지적도 일리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대통령이 인사를 했단 말이죠. 네. 근데 그 인사한 지 지금 잉크도 안 말랐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침에 출근 문답에서 이걸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김문수 위원장이 이미 리더십에 상처가 났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그래서 이 경사노위를 제대로 이끌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경사노위를 제대로 이끌려면 최소한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로는 돌아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제 현장에서 말빨이 안 먹힐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이 사람이 이제 그만둔다면 윤 대통령한테 이 상처를 최소화하고 본인의 상처도 최소화하는 시기를 이 좀 뒀다가 적정한 시기에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미 상처를 막 주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네. 이 경사노위 본연의 이제 어떤 임무보다 정치적인 발언의 파장이 계속 커지고 이분은 또 물러날 생각이 없는 분이다 보니까 네. 경사노위 위원장 뭐 장관급이라고 한들 몇 년 하겠습니까? 임기를 대통령과 같이 하겠습니까? 언제든 교체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번에 오랜만에 내가 높은 지위를 잡은 김에 지금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고 있잖아요. 안 밀려요, 이분은. 네.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에는 대통령실에는 끊임없이
최악의 인사로 네. 5점을 계속 남기다가 시간을 끌면 끌수록 줄 수 있는 타격 다 주고 나서 언론의 관심이 떨어지면 네. 이분이 물러나. 그럼 딱 한 가지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 김문수의 등장과 함께 다른 이슈가 다 묻혀버렸거든요. 며칠 동안. 그러니까 이슈를 덮는 효과는 있는데 경사노위 위원장이라는 직책이 이슈를 덮기 위해서 활용해야 되는 자리냐 이거죠. 그렇죠. 정무적으로. 네. 여긴 또 본연의 역할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관장들 나가라고 얘기하는 권성동 의원 같은 분이 아니 비전과 노선이 현 정부와 맞지 않는 전 정부 인사들이 왜 그 자리 지키고 있어 하고 대놓고 나가라고 쏘잖아요. 그럼 지금 있는 인물들은 현 정부와 비전과 노선 국민들을 위해 공익에 봉사하겠다는 뭔가 공유하고 있냔 말이죠. 그런데요. 네. 그러니까 김문수 위원장이 막말을 계속하면서 그러니까 자기 스포트라이트, 자기 정치를 할 만큼 지금 여건 사정이 이게 녹록지 않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굉장히 안 좋고 또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오늘 그 여론조사 나온 거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율도 빠지고 있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역시너지가 발생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 김문수 위원장이 정말 윤 대통령의 국정 성공과 이 국민의힘의 총선에서 승리를 바란다면 네. 저는 생각을 달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60대 이상으로 점점 고립되고 있거든요. 아니, 이게 이제 과거 자유한국당 시절에 이 국민의힘이 60대 이상에서만 지지기만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정권 윤석열 대통령을 생각하고 그럴까요? 만약에 지금 경산노위 위원장 임기 2년입니다. 네. 그 전에 나가라 그러면 너도 공산당이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요. 아니 이분이 가장 최근에 대척점에 있었던 정치인이 누구냐면 황교안 전 대표예요. 네. 왜냐하면 같이 태극기를 주도했는데요. 같이 태극기를 주도했는데 지난 총선 21대 총선에서 당을 아예 따로 뗐죠. 네. 그때 정광훈 목사가 후원자 역할을 하면서 제 기억엔 자유통일당이라고 만들어서 네. 아예 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왔었어요. 예. 그래서 가장 더 강성 우파적인 정당으로 했는데 이제 뭐 총선에서는 이제 성과가 안 났습니다만. 네. 그리고 이분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 들어왔는데 정치 노선으로 보더라도 보수 내에서도 사실은 이게 찬탄 반탄 탄핵 찬성 반대 이런 기류로 보면 탄핵의 강을 건넜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보수정당 입장에서 네. 지금 이 총살감을 설명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년 말이 되느냐. 문재인 전 대통령은 더 받아야 된다. 근데 이게 논리가 말이 안 되는 게 그분은 자기 머릿속의 의식의 흐름인 것이 뇌물죄를 포함해서 지금 국정농단에 관한 대법원 죄와 확정이 됐어요. 본인이 생각하는 이데올로기의 어떤 나보다 저 사람은 네. 더 왼쪽에 있지. 네. 그러니까 친북이지, 종북이지. 그러니까 저 사람은 총살감이야. 네. 라는 단정을 어떻게 사법적으로 아무 논리적 근거 없이 자. 막 얘기할 수 있냐고. 자, 우리가 자꾸 김문수 그렇죠. 얘기를 하면 여기는 그만하자고요. 네, 시청률이 떨어질 것 같아요. 아니요, 정치율을 떠나서요. 떠나서 우리가 지금 김문수 위원장 얘기를 해야 되는지, 네. 김문수 위원장의 태극기 아스팔트 발언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지, 네. 이거 자체가 윤석열 정부한테 엄청난 부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모든 막말을 이렇게 덮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얘기는 지금 여권의 네. 지도급에서 얘기하는 핵무장론. 자, 글로 이런 게 넘어갑니다. 중요한 거죠. 0328님께서 40년 넘게 살면서 수많은 막장 드라마 봤는데 요즘 정치계보다 더한 막장은 없습니다. 네. 역대급 막장 정치인들 대한민국 어쩌면 좋아요 얘기하는데 자, 지금은요. 막말이 계속 나오다가 네. 뭐 식민지배 역사 문제. 역사 아까 문제까지 전용 갔다가요. 선생님 다녀가셨으니까. 거기다가 지금은 핵 얘기를 합니다. MPT 탈 때 핵무장하자 더 센 발언이 마구 네네. 쏟아지는데 이거 평화와 네. 평화의 가장 큰 해가 되고 있는데 네. 걱정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핵무장론, 뭐 이제 전술핵 재배치 얘기도 있지만 지금 이제 심지어는 미국이 만약에 이런 논리예요. 북한이 전술핵으로 우리 이 남한을 타격을 하고 자 그럼 미국이 핵을 쏴주고 도와줄 줄 알았는데 미국이 본토에서 핵 쏘면요 반경 300km가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국토 정도는 3분의 1씩 날아가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지금 수만 배의 핵폭이란 말이죠. 지금 그럼 북이 공격하고 저 미국이 한 번 쏘면 두 방이 이미 끝나요. 그래서 핵은 안 쏠 때 무서운 것이지 쏘는 순간은 아무 의미 없이 공멸로 가는 것이다. 네. 그렇게 무서운 무기인데 네. 핵무장론의 문제를 한 가지만 지적드리면 핵무장론은 지금 보수가 절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금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역사상 유일하게 자체 핵무장론을 딱 한 번 얘기한 게 박정희 정권인데 네.
미국 카터 행정부 때 주한미군 철수한다 그러니까 미군이 철수해? 그때 남북이 막 체제 경쟁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그럼 핵을 갖겠어. 이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소설에 나오잖아요. 그 결과가 어떤 참극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이제 실현되지도 못했죠. 핵무장은 미국과 한국의 동맹이 깨졌을 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럼 한미동맹을 이렇게 두텁게 하자고 얘기하는 보수가 핵무장은 미국이 동의할까요? 자, 그런데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은 이미 핵 보유 국가입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미국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시는 건가요? 미국을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아니고 그러니까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금 미국을 방문 중인데요. 네.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간담회 참석해서 북한이 이 핵 보유 4~5위국이다. 그래서 이 한미일 군사협력은 불가피하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그 17일이 지금 중국 당대회 마지막 날입니다. 네. 그리고 다다음 주 11월 8일이 미국 중간선거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북한이 핵실험할 가능성이 있고 핵실험을 하게 되면 즉 소형 전술핵. 전술 핵무기 실험하게 될 텐데 그러니까 실제로 북한이 핵무기를 실전에 배치하게 되는 단계가 왔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그래서 저는 보수가 지금 전술핵을 배치하자 그게 이제 저는 반은 뭐 진심이고 또 국민들이 원하니까 그렇지만 반은 당 내용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지지율이 밀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밀리기 때문에 이거를 핵 문제, 그러니까 국민들이 찬성하는 핵 문제를 안보 이슈, 그러니까 이걸 이제 쟁점화해서 그러니까 지지율을 좀 끌어올려 보자 이렇게 해갖고 지난주에 5%포인트 끌어올렸어요. 근데 이번 주에 이제 강경론으로 계속 가니까. 이제 다시 이제 이 숨고르게 들어간 국민들은 지금 엄 소장님 말씀에 일리 있다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적어도 이 국가 경영을 하는 입장은 지금 국제 정세를 하나도 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북한과 남한만 평지에 있다. 재래식 무기를 붙는다. 그럼 우리 걱정 안 해도 되는데 핵이라는 비대칭 전력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졌는데 사실상 핵보유국이라 치고 아까 말씀하신 중국의 7중 전회 끝나고 미국의 중간 선거 있기 전에 우리 국정원은 7차 핵실험할 가능성이 크다 그랬는데 전 세계적인 뉴스는 뭐냐면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전술핵을 쓸 것이다. 러시아는 전술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잖아요. 공식적인 핵 보유국이고. 그러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관심은 푸틴이 핵을 쓸까? 그러면서 계속 말리는 중이에요. 합리적인 행위자다. 그런 미치광이 짓 안 할 거다. 지금 미국의 관심이 여기 있는데 뭐 한반도에서도 7차 핵실험? 부차적인 문제예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순간 우크라이나, 중동이 아니라 전 세계 신냉전 기류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저게 정말 북한을 향해서 놓은 전술핵일까? 혹시 나 전술핵 쓸 수도 있는데 러시아 푸틴이. 그럼 이건 신냉전의 화약고가 된다고요. 한반도가. 자, 그래서 이걸 왜 끌어들이겠다고 나서서 제발 전술핵을 재배치해 주십시오. 이게 국제 정세를 이해하는 판단입니까? 자, NPT 탈퇴 그리고 독자 핵무장까지 이거 나가도 너무 나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정치적으로 이 프레임을 바꾸겠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국면 이게 전환용이다. 국면 전환용이라고 하더라도 부적절하고 이 부분이 국민들한테 마음을 얻지는 못합니다. 자, 여론조사 개요를 잠깐 말씀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하셔서. 두 가지 말씀을 잠깐만요. 드리려고 했는데 한국갤럽에서 지난 11일, 13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잘하고 있다, 대통령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8%,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3%로 집계됐습니다. 거의 뭐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30초 동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이 저러는 것은 당내용인 것도 있다. 그렇죠. 정치용이야. 왜냐하면 1월이나 2월 달에 전당대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술핵 배치 핵무장론을 세게 주장하는 분들이 대체로 당권 주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이나 김기현 전 원내대표 그리고 정진석 위원장도 했죠. 네, 그래, 예,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어제 전략 보고서를 공개했어요. 여기에서 중국을 55번 언급했는데 북한은 3번밖에 안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북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없어요, 지금. 오로지 중국 봉쇄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 북한이 그러니까 이 전술 핵을 배치하면 실전 배치하면 어떻게 할 거냐? 남북 관계 2.0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런데 한미동맹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일본을 또 끌어들이려고 하면서 그걸로도 부족해서 핵무장까지 얘기하면서 그럼 이 세계는 다 서로 이해 상충되는 전략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한 가지 길로 얘기해 달라고요. 아무리 정치도 좋고 안보도 좋고 그렇지만 핵 막
비핵화 이건 너무 무서워요. 9201님 최영일 형님이 흥분하셨어요. 멋져요 얘기합니다. 네, 항상 흥분했네. 차분합니다. 엄경영 소장님 그래도 핵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정치적인 노림수라고 해도 이건 아닌데 조금 자제해 주세요. 지도자란 분들이, 정치인이란 분들이. 정치적으로 핵 언급하는 거는 나빠요. 아주 나빠요. 엄경영, 최영일, 엄경영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2부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함께 핵 얘기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